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월드컵 예선 친선 20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태국 vs 싱가포르. 이 경기는 태국의 오프 더 볼 움직임과 싱가포르의 수비 라인 불안정성이 정면으로 맞붙는 경기다. 태국은 사라쳇과 차이댓을 중심으로 상대 뒷공간을 끊임없이 공략할 것이고 세컨드볼 장악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중원과 후방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태국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며 점유율을 확보하고 상대 라인을 끌어올린 뒤 뒷공간을 찌를 것이다. 싱가포르는 역습 몇 차례로 균형을 시도하겠지만 세컨드 커버 부재로 인해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결국 전술 완성도, 체력, 조직력 모두 태국이 한 수위의 경기 운영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1태국은 전술적으로 뒷공간 공략이 완성된 팀이고 사라쳇의 타이밍 침투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핵심 무기다. 반면 싱가포르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세컨드 커버가 되지 않아 실점 위험이 크다. 결국 태국이 빠른 전환과 침투 루트를 활용해 상대를 압박하며 홈의 분위기 속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태국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추. 아랍에미리트 vs 이라크.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템포 저하와 결정력 부재라는 공통된 약점에 맞물려 흐름이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UAE는 홈의 이점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이겠지만 빠른 전환보다는 안정적인 패스를 택하며 템포를 낮출 것이다. 이라크는 중원 압박으로 버티며 역습 한두 번을 노리겠지만 전개 속도와 마무리 완성도가 모두 아쉽다. 특히 양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유효 슈팅 대비 득점률이 급감하며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초반 실점만 막는다면 두 팀 모두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가 동반되며 단조로운 공방이 반복될 전망이다. 결국 결정력보다는 수비 집중력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랑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공격 효율이 낮고 전개 속도가 느려 찬스가 끊기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UAE는 홈에서도 속도전보단 안정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라크는 라인을 낮추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다. 결국 이번 경기는 공방보다 집중력이 핵심이며 득점이 적은 무승부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주력. 체코 vs 산마리노. 이 경기는 전환 템포와 체력 유지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체코는 수책을 중심으로 전환 타이밍을 잡으며 세르니의 침투와 시크의 마무리를 통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것이다. 반면 산마리노는 측면 압박은 강하지만 중앙 집중 시 조직이 붕괴되는 불안 요소가 뚜렷하다. 체코는 전방 압박 후 빠른 전환으로 산마리노의 수비 간격을 흔들며 경기 리듬을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 템포, 전술 완성도 모두에서 체코가 한 수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후반부에는 체코가 라인을 올리며 세컨드 찬스 득점까지 노릴 가능성이 높다. 1체코는 수책 중심의 전환 구조와 시크의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산마리노는 하프 스페이스 붕괴와 빌드업 불안정으로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 경기는 체코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완승 흐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체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리투아니아 vs 이스라엘.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완성도와 빌드업 안정성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리투아니아는 후방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약점을 파악해 압박 타이밍을 세밀하게 맞추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것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스라엘이 점유율을 확보하며 경기 주도권을 빠르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리투아니아는 롱볼 중심으로 경기를 풀겠지만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며 반격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결국 전술 구조와 압박 리듬 모두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 있으며 경기 후반에는 득점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리투아니아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더라도 빌드업 불안으로 인해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반면 이스라엘은 압박 타이밍과 전환 템포가 완벽히 맞물리며 경기 전체의 리듬을 주도할 것이다. 결국 구조적 안정감과 공격 완성도 모두에서 이스라엘이 한 수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이스라엘의 압박 전술이 리투아니아의 빌드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으로 끝날 것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리투아니아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강추. 북마케도니아 vs 라트비아. 이 경기는 전형적인 템포 전환 싸움으로 양팀의 속도와 리듬이 극명히 갈릴 가능성이 높다. 북마케도니아는 알리오스키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는 순간 빠르게 속도를 붙이며 측면에서 공격 전환을 이끌 것이다. 라트비아는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들쭉날쭉해 측면 수비 간격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틈을 노려 알리오스키가 한 박자 빠르게 역습 전환을 성공시킨다면 상대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르디의 킥 능력과 트라이코브스키의 문전 움직임이 맞물리면 공격의 완성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라트비아는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벌어져 빌드업 연결이 끊길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전환 시 속도가 떨어져 역습 대응이 어렵다. 그렇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간헐적으로 찬스를 잡을 여지는 있다. 전체적인 경기 리듬은 북마케도니아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전환 템포와 압박의 강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이다. 특히 홈의 응원과 결속력이 더해진다면 후반부 체력전에서도 상대를 밀어붙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북마케도니아의 공격 템포와 알리오스키의 역습 타이밍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일북마케도니아는 알리오스키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바르디의 킥 정교함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라트비아는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수비 전환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후반부로 갈수록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홈의 결속력과 빠른 전환 템포에서 우위를 점하는 북마케도니아가 확실히 유리한 승부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배팅 강도 승무패 북마케도니아 승주력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축 아르메니아 vs 헝가리 이 경기는 체력 유지력과 경기 후반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아르메니아는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구축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 커버가 느려진다. 반면 헝가리는 중원 장악력과 공격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소보슬라이는 후반 막판에도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유지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셰페르가 이선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면서 아르메니아의 수비를 깊숙이 밀어붙일 것이다. 체력적으로 흔들리는 아르메니아는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점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헝가리가 후반 중반 이후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지배하며 소보슬라이의 한 방으로 승부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런 가리는 후반에도 압박 리듬을 유지하며 상대 체력 저하를 파고드는 집중력이 돋보인다. 특히 소보슬라이의 킥 정밀도와 셰페르의 전방 압박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커버 타이밍이 느려지는 약점이 치명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헝가리가 후반 결정력과 전술 집중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르메니아 패 강축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강축 아제르바이잔 vs 아이슬란드 이 경기는 세컨드볼 경합과 중원 템포 조율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수비 전환이 느려 세컨드 지역을 비워주는 장면이 많고 그 틈을 아이슬란드의 하랄손이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슬란드는 중원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빠른 전환으로 전방의 구두 연센과 구드문드손을 활용할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이 수비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하랄손의 전진 패스 한 번에 팍스 앞 공간이 열릴 수 있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아이슬란드의 체력과 전술 완성도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 공격 전개와 수비 리턴 모드에서 아이슬란드가 명확히 한 수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라이슬란드는 하랄손 중심의 템포 조율과 세컨드 장악 능력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라인 간격 유지와 수비 전환에서 불안정함이 반복되고 있다. 이 경기는 아이슬란드의 압박 밸런스와 전술 완성도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제르바이잔 패 강축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노르웨이 vs 에스토니아 이 경기는 전개 템포와 전환 속도에서 이미 균형이 깨져 있다. 노르웨이는 웨데가르드의 시야를 중심으로 빠른 템포의 전진 패스를 이어가며 공격 리듬을 완벽하게 조율할 것이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에게 수비 정비 시간을 허용하고 찬스를 만들 여유를 주지 않는다. 노르웨이가 전방 압박과 템포 조절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에스토니아는 빌드업조차 이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노르웨이가 점유율을 확보하며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상대 수비 라인을 강하게 압박할 전망이다. 특히 홀란드의 움직임에 맞춰 측면에서 슈엘데루프가 연속 침투를 가져가면 팍스 근처에서 수비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에스토니아는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르웨이의 빠른 템포 공격에 휘말릴 것이다. 일노르웨이는 경기 템포 조절 능력과 전진 패스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 에스토니아는 전개 속도가 느려 수비 라인이 정리되기도 전에 공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템포와 공격 완성도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며 노르웨이가 공격 리듬으로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홀란드와 웨데가르드의 조합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홈에서 완승 흐름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노르웨이 승 강축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축 몰도바 vs 이탈리아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중원 탈압박 능력의 격차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몰도바는 중원에서의 전개가 단조롭고 압박 회피루트가 다양하지 않아 쉽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는 토날리의 방향 전환을 통해 탈압박 각을 만들며 전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특히 토날리가 좌우로 볼을 뿌려주는 순간 라스파도리의 침투 타이밍과 레테기의 포스트 플레이가 동시에 살아난다. 몰도바는 압박에 걸릴 때마다 빌드업이 끊기고 세컨드볼 확보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탈리아는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진영을 장악하며 후방에서부터 조직적인 전개를 이어갈 것이다. 경기 중반 이후에는 토날리가 템포를 낮추며 리듬을 안정시키고 측면 전개를 통해 추가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몰도바의 수비 블록은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로 인해 후반부로 갈수록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압박과 템포 조절 능력으로 경기를 완전히 주도할 전망이다. 결국 토날리의 전환 패스와 라스파도리의 침투가 득점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1이탈리아는 토날리를 중심으로 한 중원 장악력과 압박 완성도로 경기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몰도바는 중원 탈압박 과정이 단조롭고 압박 대응이 늦어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릴 것이다. 결국 이탈리아가 전술적 응집력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압도하며 안정적인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몰도바 패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오버 언더 추천, 안도라 vs 알바니아.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세컨드 라인 커버력의 싸움이다. 안도라는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하지만 라인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라인 간격이 넓어지면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중거리 슈팅까지 허용하는 구조다. 반면 알바니아는 브로야의 움직임과 바이라미의 중거리 능력으로 경기의 템포를 주도할 것이다. 아사니의 측면 돌파가 살아나면 안도라의 풀백이 버텨내기 어렵고 수비 블록은 계속 흔들릴 것이다. 알바니아는 빠른 방향 전환으로 압박을 회피하고 공격 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안도라의 체력 저하로 간격 유지가 어려워지고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후반에는 알바니아가 중원과 측면에서 동시에 압박을 주도하며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전술 완성도, 체력, 그리고 템포 조절 능력 모두 알바니아가 한 단계 위다. 안도라는 홈의 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전술적 한계로 주도권을 끝까지 지키기 어렵다. 이 경기는 알바니아가 전술적 짜임새로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란도라는 홈의 응원 속에서도 전술적 완성도 부족으로 인해 압박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알바니아는 중원 점유와 빠른 전환을 통해 후반부의 승부를 결정지을 힘을 가지고 있다. 결국 경기의 리듬과 주도권은 알바니아가 쥐고 안정적인 전개 속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안도라 패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오버 추천, 프랑스 vs 우크라이나. 이 경기는 템포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점유 싸움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라비오의 패스 전환과 세르키의 돌파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경우 반대편에서 완성도 높은 공격을 만들어낼 것이다. 티랑이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프랑스의 전방 공간 활용은 더욱 극대화될 전망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안정하고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그래서 프랑스가 반대 전환을 통해 측면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적 부담이 누적되는 후반부로 갈수록 프랑스의 점유율 우세와 전술적 완성도가 빛을 발할 것이다. 1프랑스는 전환 속도와 공격 루트 다양한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다. 라비오와 세르키가 중심축을 형성하며 템포를 이끌고 티랑의 침투 타이밍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풀백의 불안정한 움직임으로 인해 후반부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흐름은 프랑스가 완전히 장악하며 승리로 예선의 초반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패팅 강도, 승패 프랑스 승주력,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축, 잉글랜드 vs 세르비아. 이 경기는 전방 압박과 중원 템포 조율에서 잉글랜드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갤러거와 사카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면 잉글랜드의 공격 템포가 살아나며 전개폭이 넓어진다. 케인은 연계 플레이를 통해 박스 밖에서도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며 세르비아의 압박 라인을 쉽게 허문다. 반면 세르비아는 루키치가 지나치게 내려선 전개 구조 탓에 중원 전진이 막히고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잉글랜드의 피지컬과 활동량이 압도적이어서 세르비아는 수비에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잉글랜드는 공격의 리듬과 템포를 완전히 주도하며 홈팬들의 열기 속에 경기 흐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후반에는 케인의 움직임과 사카의 침투가 맞물리며 골 결정력이 더욱 살아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술 완성도와 체력 유지력 모두 잉글랜드가 한 수이다. 1잉글랜드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탈압박 템포 조절로 경기 전체의 리듬을 장악할 것이다. 세르비아는 전개 구조가 단조로워 공격 루트가 쉽게 차단된다. 결국 홈에서의 집중력과 전술 완성도가 빛을 발하며 잉글랜드가 경기 흐름을 지배하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잉글랜드 승주력,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축, 아일랜드 vs 포르투갈.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템포 조율 능력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아일랜드는 중원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이 단절되고 전방으로의 볼 공급이 매끄럽지 않다. 반면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조율 아래 템포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경기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호날두의 문전 집중력은 여전하고 콘세 이상의 측면 돌파는 아일랜드의 느린 풀백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포르투갈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 압박을 회피하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더 빠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결국 전술 구조와 템포 리듬에서 앞서는 포르투갈이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잡을 가능성이 크다. 1포르투갈은 경기 템포를 주도하며 리듬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전력이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조율과 콘세 이상의 속도감, 호날두의 마무리 능력까지 3박자가 완벽히 맞물리고 있다. 반면 아일랜드는 템포 유지를 위한 중원 구조가 무너져 있으며
공격 전환의 정확도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포르투갈이 전술 완성도와 경기 리듬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일랜드 패주력.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강축. 수리남 vs 엘살바도르.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라인 유지력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수리남은 커크의 전진 패스와 주비타나의 탈압박을 통해 템포를 조율하며 케네스의 침투로 공격 전환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중앙 수비 간 포지셔닝 불안이 지속되며 후방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질 때마다 박스 안에서 공간을 내줄 위험이 있다. 특히 케네스가 수비 간 간격을 공략해 박스 근처에서 1대1 찬스를 만들어낸다면 경기의 흐름은 수리남 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중원에서의 탈압박 성공률이 낮아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리남은 짧은 패스 중심의 전진 빌드업으로 템포를 유지하며 라인 간격이 좁은 구조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드러나며 엘살바도르는 세컨드볼 경합에서 밀리고 역습 노출 빈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세부 전환 타이밍에서 수리남이 한 수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엘살바도르의 수비 라인은 구조적으로 불안하고 후반 체력 저하가 경기력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다. 반면 수리남은 커크와 주비타나를 축으로 한 중원 설계가 명확하며 케네스의 침투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집중력 면에서 수리남이 우세하며 홈 이점과 경기 흐름까지 더하면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수리남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주력. 트리니다드 토바고 vs 자메이카. 이 경기는 세트피스 상황과 공중볼 경합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수비 블록을 형성하더라도 세컨드 지역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문제로 꼽힌다. 자메이카는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세트피스에서 장신 자원들을 전진 배치해 공중전 우위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브라운과 러셀이 세컨드 라인 근처에서 세컨드볼을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박스 안온전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 것이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세컨드볼 대처 실패가 반복된다면 경기 흐름은 빠르게 자메이카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자메이카는 후방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바탕으로 라인을 천천히 끌어올리고 점유율을 높이면서 세트피스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갈 것이다. 반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역습 전개 속도도 느려 반격이 제한될 전망이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볼 처리의 완성도와 집중력 차이가 승부를 가릴 것이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세컨드 지역 대응이 늦다. 자메이카는 장신 자원과 공중전 우위 그리고 러셀의 세컨드 찬스 마무리 능력으로 흐름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높이 싸움과 세컨드볼 집중력에서 앞서는 자메이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패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버버 추천. 버뮤다 vs 키라소. 이 경기는 버뮤다의 수비 불안정성과 키라소의 침투 완성도가 맞부딪히는 경기다. 버뮤다는 풀백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측면에서 위기를 자초하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잇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키라소는 루메라투의 침투 타이밍과 로카디아의 포스트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한 번의 대각 패스로도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버뮤다가 초반엔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라인 유지가 흔들리는 순간 경기 흐름은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키라소의 점유율과 공격 횟수가 늘어나며 경기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키라소가 빠른 전환과 뒷공간 공략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승부의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키라소는 루메라투의 날카로운 침투 타이밍과 빠른 전환 템포를 통해 경기의 흐름을 끌고 갈 것이다. 버뮤다는 풀백 커버 타이밍이 흔들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 결국 키라소가 침투 플레이와 세컨드 찬스 활용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며 원정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버뮤다 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강축. 캐나다 vs 에콰도르. 이 경기는 개인 돌파력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캐나다는 아메드를 중심으로 한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적극 활용해 측면 공간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메드가 상대 풀백과의 1대1 구도에서 균형을 무너뜨리면 중앙 공격진의 침투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에우스타키오는 볼을 빠르게 전개하며 중원에서 리듬을 유지하고 올로아세이는 세컨드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반면 에콰도르는 수비 전환이 느려 전방 압박 이후 뒷공간 커버가 불안하다. 카이세도의 활동량으로 중원 압박은 가능하지만 폭이 넓은 캐나다의 전개를 따라가기 어렵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소모로 라인 유지가 어렵고 측면 돌파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아메드의 개인기와 캐나다의 전환 템포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것이다. 에콰도르가 수비를 내리면 중원 점유율에서 밀릴 것이고 라인을 올리면 아메드의 돌파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는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자신감 모두에서 앞서 있으며 홈의 분위기까지 더해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적 상승과 체력 유지력 모두에서 캐나다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운다.
1. 캐나다는 아메드의 아이솔레이션 돌파 전술을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에콰도르는 체력 부담과 측면, 수비 커버의 한계로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예상된다.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흐름의 안정감에서 캐나다가 앞서며 이번 경기는 캐나다의 승리로 귀결될 전망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캐나다 승주력. 핸디승 강축. 언더보브 추천. 과테말라 vs 파나마. 이 경기는 중원 간격과 전환 템포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과테말라는 중원 간격이 넓어 세컨드 지역에서 주도권을 잃기 쉽고 수비 커버 타이밍도 뒤처진다. 반면 파나마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 루트와 전방 압박 타이밍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디아즈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전진 패스를 연결할 경우 과테말라의 수비 라인은 쉽게 붕괴될 것이다. 과테말라는 공격 템포가 불안정하고 중원 탈압박 시도에서 볼 소유를 자주 잃는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전환 템포를 장악한 파나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과테말라의 체력 저하가 누적되며 파나마가 세컨드볼과 공격 점유율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기의 전체 흐름은 파나마가 압박으로 상대 리듬을 깨뜨리고 후반부에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림이다. 1. 과테말라는 중원 간격이 벌어지며 조직적인 수비 리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파나마는 디아즈 중심의 공격 전환과 고도의 안정적인 커버로 완성도 높은 전술을 구축하고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과 템포 차이가 벌어질 것이며 파나마가 공격 효율을 앞세워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과테말라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니카라과 vs 온두라스. 이 경기는 템포 싸움에서 이미 균형이 무너진 경기다. 니카라과는 측면 전환이 늦고 중원에서의 패스 타이밍이 끊겨 공격이 단조롭게 이어진다. 반면 온두라스는 쿠이오토를 중심으로 한 방향 전환과 빠른 템포 조율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한다. 로자노 콜론과 플로레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전환 타이밍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는 재정비할 여유조차 없다. 니카라과가 라인을 내리면 온두라스는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 찬스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은 온두라스가 가져갈 것이고 공격 템포의 차이가 누적될수록 득점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의 완성도에서 확실히 앞서는 온두라스가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니카라과는 조직적인 수비 형태는 유지하지만 공격 전환 속도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다. 반면 온두라스는 쿠이오토의 방향 전환과 빠른 템포로 경기 리듬을 바꾸며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완성된 팀이다. 전환 속도의 차이가 경기 전체를 결정지을 것이며 온두라스가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결국 빠른 템포를 통해 경기의 모든 흐름을 통제하는 온두라스의 무대가 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니카라과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강추. IT vs 코스타리카.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IT는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는 불안 요소를 노출하고 있고 코스타리카는 이를 정확히 파고들 수 있는 팀이다. 특히 아길레라 자모라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IT의 빌드업 리듬을 읽고 그 틈을 찌르는 압박을 갈 것이다. 이 장면에서 바르가스와 마르티네즈가 동시에 움직이며 빠른 역습 전개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IT는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고 중원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수비 블록이 쉽게 붕괴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중원 점유율을 바탕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필요할 때마다 전진 패스를 통해 경기 리듬을 가져간다. 전반에는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고 후반에는 점유로 경기를 조율하는 전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IT는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전방으로 볼이 연결되기 전 압박에 걸릴 확률이 높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압박 타이밍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에서 코스타리카가 우위를 점할 것이다. 자모라의 압박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IT의 중원은 경기 내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1. 코스타리카는 자모라를 중심으로 압박과 탈압박 전환을 정교하게 맞추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IT는 빌드업 불안정과 간격 붕괴로 인해 경기 중반 이후부터 수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압박 강도에서 한 수위인 코스타리카가 이 경기를 통제하며 승리로 이어갈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IT패 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